유튜브에 바세린에 대한 영상이 많다 보니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굴 주름도 펴주고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피지 분비를 탁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 올라오던 피지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피지 분비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피부 트러블도 더 심해지겠죠. 심할 경우 모낭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드름이 더 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름 잡는 닥터원 윤성훈입니다. 유튜브에 바세린에 대한 영상이 많다 보니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굴 주름도 펴주고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세린을 잘 사용하면 피부에 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하고 바세린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세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습인데요. 기름막을 형성해서 수분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과 기분 상태가 1년 365일 매일 똑같을 수 없듯이 피부 상태도 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건조할 수도 있고 내일은 유분기가 좀 더 많거나 이렇게 매일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데 바세린을 발라주면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바세린을 만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형이 꾸덕꾸덕하고 기름지잖아요.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수분 손실이 되지 않게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뛰어난 보습 효과를 보여줍니다. 평소에 내 피부가 약간 건조한 타입이다, 속건조가 많다, 혹은 날씨가 추워서 피부가 건조하다, 또는 잔주름이 많고 트러블이 많다 이런 분들이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피부 보호를 해주다 보니 홈케어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뽀얗게 되고 촉촉해졌다는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바세린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여드름 피부가 너무 심해서 안 발라본 화장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는 관리법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신 분들은 바세린을 발랐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지 분비가 많아서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분들 또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바세린을 잘못 발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모공에는 피지를 분비해주는 피지선이 달려있는데 평소에 얼굴에 기름이 많이 지는 분들은 이 피지 분비가 원활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건데요. 여러분이 바세린을 쓰면 좋다고 해서 바세린을 따라 바르면 여러분의 피지 분비를 탁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 올라오던 피지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피지 분비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피부 트러블도 더 심해지겠죠. 심할 경우 모낭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드름이 더 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바세린을 써야 하고 어떤 분들은 쓰면 안 되는지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바세린을 제대로 써서 내 피부를 꿀피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세안 후 반드시 청결한 상태에서 발라줘야 합니다. 충분히 세안을 하면서 노폐물 제거도 한 상태로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세린은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폐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노폐물도 같이 덮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세안 후에 바르고 손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세린은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세안하고 나서 바세린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화장품을 다 바르고 보습도 하고 충분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도 말고 적당한 양으로 얇게 코팅하는 방식으로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건조한 피부여도 바세린을 너무 과하게 바르면 피지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시는 것보다 내 피부가 건조한 곳들 또는 피부가 얇은 곳, 눈밑이나 눈가, 목주름, 미간 이런 곳에 아주 소량만 덜어서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내 피부가 얇고 건조한 곳에 곳곳에 발라주시는 게 오히려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세린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안 좋다 또는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바세린의 역사를 좀 설명하자면 석유를 사용하던 시절에 등유나 가솔린과 같은 기름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이 바세린의 시초인데요. 이게 석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PAH라는 화학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발암 물질이다 또는 바르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한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이슈가 되다 보니 바세린에 대해 미국 FDA에서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했었는데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세린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정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바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세린을 올바르게 바르는 법과 해당이 되는 사람과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바세린 한 통에 2,000원도 안 하는데 이걸로 한 달에서 2달까지 쓸 수 있는데 이만한 가성비가 넘치는 홈케어 제품이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바세린을 꼭 필수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바세린은 골진 주름이나 굵은 주름에는 효과는 없지만 수분감과 기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꾸준히 바르시면 굳이 피부과 올 필요 없이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우 굵은 주름이나 골진 주름이 있다 하시면 그렇게 홈케어 하셔도 크게 좋아지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만약 골진 주름을 없애고 싶다면 자가진피 치료인 주름 재생 치료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왼쪽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바세린 필수니까 꼭 잘 발라서 여러분의 수분을 지켜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